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소식, 바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특히 이런 건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귀 쫑긋, 눈 번쩍 뜨고 집중해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정보들을 놓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다른 정보 찾으러 헤매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고 경제 상황도 여러모로 불안정해서 다들 한숨 쉬는 일이 많으셨죠?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생필품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서민 경제가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동시에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적 카드가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미 지난 1차 지급 때도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그때의 긍정적인 효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지급도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무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건 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용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하면 사기 위험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나 교묘한 사기 수법에 현혹되어 소중한 돈과 개인정보를 잃는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과연 누가 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025년 9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날짜 달력에 잘 표시해 두시고 잊지 마세요. 대상 기준은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 및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이며 해외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인데요. 막연하게 국민 90%에게 지급한다라고만 들으면 내가 과연 이 90% 안에 포함될까 아닐까, 혹시나 애매하게 걸려서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헷갈리거나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나의 소득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나중에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상세한 소득 구간표를 발표할 예정이니 그때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대조해보고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산 기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쉽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고액 자산가들의 불필요한 혜택을 제한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1년 동안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700만 원,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이 800만 원, 그리고 펀드에서 발생한 분배금이 500만 원이라면 이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했을 때 총 2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비록 다른 소득이 낮더라도 금융소득이 고액으로 판단되어 아쉽지만 이번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융소득 기준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미리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존재하죠.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는 빠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14만 명에 달하는 이분들은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지급 대상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 쿠폰 역시 추가적인 심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다소득 가구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다소득 가구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 내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맞벌이 3인 가구 부부와 자녀 1명 나면 이 경우에는 5인 가구 기준 3인 가구 1인 4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해서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5인 가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3인 가구 1인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득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3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맞벌이 가정에도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도 결국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 자격과 신청 시기, 그리고 이 쿠폰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 한 달이 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초조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마감 기한을 깜빡 잊어버려서 아쉽게 혜택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본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본인 명의로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대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는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청해서 받은 쿠폰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받고 나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안에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받자마자 미리 사용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버려지는 돈 없이 모두 혜택을 누리셔야죠. 그리고 이 쿠폰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1차 지급 때와 거의 유사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치과의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 관련 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의 작은 가게들,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세탁소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 형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 혹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 중에서 본인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 지급 형태별로 사용처나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상세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제가 이 영상의 제목으로 이런 건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안내를 사칭하는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소비 쿠폰, 정부 지원 정책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들이 정말 기승을 부립니다. 절대로 현혹되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 부분은 정말 강조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기 수법은 바로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세요 라거나 축하합니다. 당신은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여 신청. 심지어는 정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재신청하려면 URL 클릭과 같은 자극적이거나 긴급해 보이는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라고 유도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삭제하세요.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개인에게 무작위로 URL을 보내서 신청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신청은 위에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정부24 지정된 금융기관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일단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 입력창으로 위장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어 소중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청하는 경우는 단연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거나 수상한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전화를 끊거나 문자를 삭제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경찰청 112범죄 신고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스미싱, 피싱 등 정보보안 상담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리 사기 수법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도 요일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었죠.
아마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분들, 화요일은 2, 7인분들, 수요일은 3, 8인분들, 목요일은 4, 9인분들, 금요일은 5, 0인분들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요일제 일정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니 그때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일에 여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시스템 오류나 접속 지연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낼 필요 없이 본인 요일에 맞춰 차분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일제가 지나면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첫 주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해서 무려 9조 6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참여율을 보여준 정책이었죠. 이번 2차 지급도 이와 유사하거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도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큰 만큼 이를 악용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는 사기꾼들도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합니다만 제가 오늘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절대 신청하지 마세요. 바로 스미싱이나 피싱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여러분의 소비 쿠폰 신청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린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과 안전 수칙들만 정확히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는 행동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대상, 까다로운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한 신청 및 사용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스미싱 및 피싱 예방 수칙까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기 피해를 미리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거나 혹시라도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모두가 함께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좋은 혜택을 안전하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꼭 안전하게 받아서 현명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